드디어 국민의힘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의 본심이 드러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탄핵 심판 자체를 무효하고자 하는 그런 본심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극우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같은 것들이 우리 학계나 실무에서나 조금씩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오늘 하나 나와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당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권성동 대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셨을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이 되면 그것이 탄핵 심판을 무효화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탄핵 소추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판의 본안에 들어가기 전제로서 재판부 구성,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9인 중에서 3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그 점에 대한 판단을 전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헌법적 해석과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임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전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신규 세 분의 임명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탄핵 심판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어떤 결과를 내게 되면 네. 그 최종적인 판단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지는 것이고,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불복이 가능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피소추인 측이나 아니면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 측에서 해당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무효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무효이다라는 네. 주장을 하며 대법원에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다면은 이 소가 적법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숙고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통상의 우리가 아는 법 상식이나 뭐 그다음에 사업 질서에 비춰 본다면 그러한 판단을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제가 깊은 연구가 없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지 해당 절차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도 헌법재판소의 몫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사법체계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제 주장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 해석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가 자체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준수되는 것은 다른 헌법기관들의 어떤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은 결국은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힘으로써 굴복시킬 절차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당에 굉장히 책임 있는 자세에 계시는 분이 뭔가 탄핵 심판 자체의 무효화를 언급하시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이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은 저는 조심스럽고 삼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우리 사법부 대법원까지 말씀하시니까 우리 대법원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헌법 질서하에서 사법부 독립, 그리고 우리 사법부의 최종적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국회나 여기서 탄핵으로 물으신다면 책임을 질 것이 맞고, 그 모든 것은 우리 헌법 하에서 헌정 질서 하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논리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면 방금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대법관 인사청문회에도 여당 의원들이 지금 참여하지 않고 계시고 굉장히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 사건이 대법원으로 갔을 때 지금 여당의 동의가 없는 이런 대법관의 임명에 문제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도 역시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것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상권 분립을 무력화하고 우리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굉장히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비롯한 동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당당한 대법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우리가 이제 아까도 계속 이제 계엄이라는 상황, 또 내란이라는 상황 하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런 여러 혼란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대부분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법부의 구성원들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특히 이렇게 우리 권력 구조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일수록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거나 오히려 또 뭔가 무효화를 암시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뭐랄까요 이렇게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선동행위 같은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입법부의 일원들이 사법부의 개별 판결이나 개별 법관에 대해서 지나친 문제제기나 뭐 탄핵을 협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굉장히 중차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된 논리도 없이 뭐 3명 추가로 임명하면 이거 무효화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흔들기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비단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 계속 영향을 주는 만큼 저는 후보자께서도 이런 여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말씀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 독립의 의지를 굳건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입니다. 후자.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계속 묻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즉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무효화될 수 있다. 이 말은 드디어 국민의힘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의 본심이 드러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탄핵 심판 자체를 무효하고자 하는 그런 본심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극우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점까지 포함해서 명백한 해석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우리 국회 동의를 통과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내란죄에 관련된 판단을 하기 전에 다른 많은 민형사 사건에 관련된 대법원 구성원으로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원피고들이 똑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부의 이 심각한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는 뭐 어떠한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후보자를 비롯해서 대법원장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좀 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김영현 씨가 또 한 번 이 궤변을 늘어놨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부정선거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이 선거 관리 해보셨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 고성군 선관위원장도 해보셨죠? 우리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예, PPT 하나만 띄워보시죠.
이번에 핵심적으로 오늘 김용현 씨의 얘기도 그렇고 윤석열 씨가 내란을 일으킨 목적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선관위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인 선거 제도를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국헌 문란에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씨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법관을 하셨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하고 역임 중이신 김용빈 사무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즉 실물 투표에 기반한 우리 선거 제도화에서는 이런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얘기가 가능하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내부자들, 많은 사람들이 여야 참관인 IT 전문가, 심지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후보자? 지역의 판사들이 담당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사법부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부정선거에 동조하고 공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사법부의 부장판사들이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이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사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겪었던 선거 관리 시스템이나 그 내용들에 비춰보면 저는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법에서 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시기와 종기 뭐 이런 부분을 다투지 않습니까? 이를 시기와 종기를 다투는 법률적 실익은 뭡니까? 시기는 소위 말하는 실행의 착수라서 그 범죄의 착수 시점이고, 종기를 논하는 이유는 종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미수가 되고 종기에 도달해야 기수가 된다. 아마 그런 법률적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2.12 군사 반란과 관련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네. 그 당시 81년도 1월에 있었던 계엄 해제를 그 내란의 종기로 보았던 걸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아까도 우리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원 의원님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을 연락해서 11명의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의도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적법하게 해제하지 못했다면 그 국무회의를 부서도 되지 않고 전혀 기록도 남겨도 없었던 국무회의를 가지고 적법하게 국무회의가 심의가 되어서 계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로 그 몫을 돌리고 있고, 특히 상설특검, 이 내란 문제와 관련된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적법하게 이 내란 행위를 단죄해야 되는데 일종의 방해 행위를 통해서 이 내란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씨는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김용현 씨가 또 나와서 부정선거 등 종북주사파 운운하면서 이 내란 행위가 합법적이었던 계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 사건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들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 부분들까지 나중에 포괄해서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통과되고 해제가 됐다고 해서 저는 안도했고 편하게 잠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후에
그러한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상황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불안해 하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